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속세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개정이 되느냐 마느냐, 세율을 낮추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현재 체제 하에서 있는 건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과세 형식을 상속인들 수중받은 걸 다 합쳐서 과세하는 지금 형태에서 수중자별로 각자 과세하는 걸로 바꾸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긴 한데, 아직 그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법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거는 상속세 때 계산하는 내용인데, 사전에 먼저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럼 상속 시점에는 상속재산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사전 증여한 것도 과거 10년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5년에 증여했던 내용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상속 시점에 있는 걸로만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 건 같은데, 이건 아직 기약 없는 이야기고, 일단 현재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아들도 상속인, 손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며느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게 다 상속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상속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순위가 있는데, 상속의 순위가 민법상에 정해져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들은 상속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거죠. 근데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제 상속 시점에 과거에 10년을 더하는 거는 상속인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가 같이 살아있으면 아들은 10년, 손자는 5년,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여명을 본인이 생각하셔서 5년은 충분하다 그러면 손자한테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10년도 충분하다 그러면 손자도 주고 자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증여를 먼저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까지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과 합산되지 않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걸 이제 또 잘 알아야 이게 상속세를 좀 아낄 수가 있는데, 먼저 합산하는 걸 먼저 알려드리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젊었는데 토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다. 근데 아들이 창업한다길래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는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제 10년 이상 살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또 하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업승계라는 증여가 있거든요. 가업상속도 있긴 합니다만, 가업승계 증여라고 해서 주식을 먼저 증여해주고 증여세율을 10% 정도 내는, 이 정도로 싸게 하는 또 증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업승계 증여해가지고 이미 회사를 다 물려줬다, 이제 난 상속세 고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한 거랑 가업승계 주식 특례로 증여한 이 내용은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합산이 되고, 또 하나 어떤 분이냐면, 상속인이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포기해버리면, 상속 시점에, 그럼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돼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제 증여하는 거니까 법인, 개인이 아닌 그냥 법인에 내가 증여하면 합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동일한 논리로 상속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합산 대상입니다. 요즘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들 증여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건 잘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크게는 영농증여. 영농증여 같은 경우에는 영농을 후계하면서 이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아서 상속시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자녀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영농증여로 땅을 떼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증여재산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됩니다. 이건 잘 활용하셔서 분배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슬픈 사례인데요. 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만, 증여를 먼저 했어요. 근데 증여받은 수중자가 어떤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것도 사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심에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을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산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제 뭐 병환이 깊다던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사망이 예상되면 이런 경우에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절세가 우선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상속세 절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 증여 재산을 이제 사전 증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증여하면 사전 증여 재산에 나중에 합산이 돼서 상속세를 내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일단 한 가지는 사전 증여하면서 세금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 때 공제를 해줍니다. 이중으로 과세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가치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평가를 할 때 상속 시점의 평가로 이 재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증여를 했으면 이 증여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제 영농 증여냐, 뭐 이제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오를 자산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 증여를 진행하시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잘해야 되는 거고, 사전 증여는 충분히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짜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